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에코프로 압수수색에도 끄떡없이 100배 성장할 2차 전지 2주식 대박 납니다. 에코프로와 관계없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10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압수수색에도 끄떡없이 100배 성장할 2차전지 2주식 대박 납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금융위 300% 급등한 에코프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뭐냐라고 한다면,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관계자들,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매수를 한다면 그건 바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고,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코프로 수사 대상에서는 이동채 회장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회사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이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확정난 게 아닙니다. 챙겼어요가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10만 원대였던 에코프로 주가는 최근 40만 원 이상 돌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이 충분히 발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인정을 했나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나요? 이제 에코프로의 입장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에코프로의 해명이고요. 내부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빚어진 충북 오창 소재 에코프로 사과문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가 됐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은, 이미 2020년, 21년 회사의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미 받았었고, 그 연장선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옛날에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잘못의 연장선 조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으며 과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회 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일단은 우리는 2020년도에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새로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조사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플러스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교육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개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명 자체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일입니다라고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2020년, 21년도에 있었던 일이 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22년 에코프로 내부자 거래 혐의입니다. 코스닥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에코프로 BM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가 들어갔고요.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 에코프로 BM의 핵심 임원들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주요 혐의는 2020년 3월 3일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413억 원대 공급 계약 공시하기 전에 핵심 임원들이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1, 2조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도 안 돼 몇십 조 됐으니까 지금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 당시 계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공시를 하기 전에 미리 샀다라는 거죠. 주식이 오를 줄 알고. 그래서 주요 임원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금융위 자조단, 아마 자본조사하는 금융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과 곧바로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에코프로 BM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 당시 내부자 거래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 그래서 했는데 얼마를 했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를 확인해 보니 그 당시의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이게 재판 결과입니다. 미공개 정보로 11억 원을 챙긴 에코프로 전 회장 집행유예로 끝이 났고요. 자본시장법, 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집행유예 5년이라는 것은 아직 벌금은 내야 되지만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말 그대로 한 번 더 잘못하면은 잡아간다라는 뜻으로 집행유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좌로 하지 않았지만 남의 계좌로 열심히 주식을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자 판단과 규제 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 악영향을 줬다. 아니, 공시를 해야지.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 못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집행유예 5년과 징역 3년, 벌금 35억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팔아 모두 11억 872만 5,870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1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차명 계좌까지 이용해 가지고 과연 선행 매매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돈이 100억이고 이게 뭐 몇백억이다 하면은 해볼 만하죠. 근데 몇백억도 아니고 단 11억을 벌자고 이렇게 미리 불공정 거래를 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숨겨진 돈이 더 있거나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차명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좀 실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훨씬 많이 벌었는데 덜 잡혔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알려줬다가 좀 운이 나쁘게 차명 거래로 좀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발표가 나고 나서 쭉 주가가 흘렀고요. 그 이후에 지지부진 하다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판 선고를 받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서 또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이 눌렸다가도 다시 반등을 했을 부분이고 중요한 건 선고를 받고 나서도 결국에는 반등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주가가 하락이 나왔지만 또는 악재가 나왔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물론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대략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도 거의 4개월, 5개월에 걸치는 시간 동안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면 좀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악재가 뜨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악재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있나요? 물어본다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은 현재 2차 전지 전기차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겁니다. 전기차가 현재 자율주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준비하는 현대차 조이스틱 운전대 슬라이딩 페달 특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상 조이스틱 운전대가 아닙니다. 슬라이딩 페달이에요. 왜냐 한다면은 전기차에서 주목받는 원 페달 주행, 어, 회생 제동에서 사용 가능한 슬라이딩 페달 한국, 미국 특허청 등록이 현대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이 뭔가를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회생 제동, 멈추는 힘으로 다시 전기를 충전하는 제동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주행이 가능한데 브레이크는 슬라이딩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슬라이딩 페달 첫 번째는 이제 회생제동에 설명드릴 텐데, 회생제동이 뭐냐? 말 그대로 차가 달리다가 관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로 잡으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달리는 힘을 브레이크로 잡으면 달리다가 브레이크에 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증발하는데, 이 에너지 증발하는 게 아깝다 해서 나온 게 뭐냐면 회생 제동입니다. 차가 달리다가 내가 엑셀을 놓으면은 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방금 얘기한 대로 브레이크로 잡으면 열이 나옵니다. 그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마찰에 나오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회생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로 흩뿌려지는 에너지조차도 모아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엑셀만 떼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고요. 그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생 제동입니다. 근데 이 회생 제동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고, 아니 근데 슬라이딩 페달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특허 이미지고요. 보시면은 이게 브레이크라고 보고 이게 엑셀이라고 본다면, 이제 엑셀을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두고, 원래는 브레이크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죠. 같이 달려 있는데, 지금 나 회생제동 쓸 거라 굳이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거치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옆으로 밀어가지고 보시면 이게 슬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슬라이딩 페달이라 부르고 있고요. 브레이크가 필요 없으면 밀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가져왔다가,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었다가 가져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엑셀 하나로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엑셀 브레이크 다 밀어버리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의 이 원페달 주행 회생제동으로 이용해서 하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슬라이딩 페달로 브레이크를 밀어두면 되는데, 이 밀어둘 수 있는 기술을 자율주행 레벨 4에서도 쓴다라는 거죠. 가속 페달도 자율주행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운전자가 다리를 편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리를 뻗을 수가 없죠. 플러스로 괜히 자율주행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가 실수로 엑셀을 더 밟아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켜놨을 때는 전기차에서 브레이크를 밀어두는 것처럼 엑셀과 브레이크 모두 다 옆으로 밀어둘 수 있다. 그게 바로
슬라이딩 페달이고 이게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 특허를 현대차가 이번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슬라이딩 페달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구조를 단순화시킵니다. 아니, 난 지금 안 써도 되잖아. 페달과 엑셀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왜 이거를 내가 힘들게 앞에 있어야 되지? 밀어버려 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를 양옆으로 밀어버리든가 양끝으로 밀어버리든가 아니면 엑셀만 쓰면 엑셀만 쓰다가 브레이크 밀어버리든가 둘 다 쓰면 다시 끌고 오든가 해서 슬라이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100%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라이딩 페달이 결국엔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또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NXP고요.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력을 진행합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 협력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NXP 현대차와 자율주행 핵심 부품 협력을 확대를 합니다.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인 NXP의 마우리츠 히라흐츠 네덜란드 공동대표와 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이 두 분께서 이번에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NXP는 현대차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고성능 MCU, 그러니까 자동차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NXP가 자율주행만 서로 협력을 하는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과 NXP의 협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체계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렇구나. 현대차와 NXP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동시에 혁신을 위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구나.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지난해 반도체 수요가 85% 정도를 공급했다면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을 출시를 거의 6개월, 1년씩 미뤘죠. 올해는 90에서 95%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현대차와 NXP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동시에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나 두 개 다 준비할 이유가 있나요? 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하러 두 개나 준비합니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가 곧 출시가 됩니다. 국내 첫 레벨 3 자율주행 제네시스 G90이 다음 달 출시를 하고요. 전기차도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한데 뭐 하나 어떻게 골라냅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 4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건 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G90이고요. 제네시스 G90은 이달 중 단산하고 그러니까 일반 G90입니다. 다음부터 신형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3월 말이나 4월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신형 G90은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HDP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레벨 3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년 원래 4분기에 신형 G90을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이 HDP 적용 속도가 60km가 너무 사실상 좀 부족하다. 왜냐면은 일반 도로다 그러면 할만하지만 이게 고속도로에서 60km면 상당히 이게 늦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80km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보다 현대차는 이번에 자율주행 레벨 3를 상반기 안에 하반기 안에가 아니라 4월 중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크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열심히 출시할 이유가 있나요? 좀 천천히 전기차 출시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자율주행 성장이 대한민국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출시를 해야 됩니다.
2035년엔 1200조 시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 마련해야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현재 8조 8천억 원에서 2035년 1243조 원으로 약 100배 이상 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은 레벨 3 이상의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없이는 차량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조건 등 법 제도 가속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차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슬라이딩 페달 그리고 플러스 이번 NXP와의 협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 4월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 G90 자율주행 레벨 3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를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정말 많이 봤죠. 과거 현대차 레벨 4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 로봇 셔틀 서비스 이슈에 수혜를 입었었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앞에 앞창에 이 속도랑 보이는 게 HUD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 제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 출시 임박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DY입니다. DY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DY의 100% 자회사인 DY 오토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해 성장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은 카메라 및 센서가 오염됐을 때 세척해주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필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천가지로 현대차 관련 이슈가 기대감이 있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등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DY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을 가져봐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남길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안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필요가 없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서 당일 리얼 추천주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 3월 21일, 20일, 17일, 16일, 15일 무료로 추천주도 알려드리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비의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리고요. 사우디 투자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움직였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